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고요. 그리스의 대문호입니다.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 하면 톨스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는 니코스 카찬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크레타는 한국의 제주도와 같은 섬인데 그 섬의 공항의 이름은 저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저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와 같은 동급으로 올려놔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의 무대 장소인 지중해 섬인 크레타는 옆에 키프로스 섬과 함께 터키와 그리스의 사이에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숙명의 섬들이었습니다. 터키 지배하 당시에 크레타는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이 있었으며 유년 시절을 보낸 그의 이런 경험은 그의 사상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 찬란한 문명을 피웠던 그리스가 이제는 주변의 약소국이 되어서 동서양 사이에 약소국이 된 것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역사적 특이성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강대국 사이에 의치해 조선의 멸망과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숙명처럼 말입니다. 여러 직업과 여행을 전전하던 저자는 실제로 이 소설의 실존 인물인 기오로고스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얻은 경험들이 이 소설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붓다, 즉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보아 기독교 배경에서 출생을 하였음에도 불교에 상당히 심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크레타 섬에서 조르바를 선착장에서 우연히 만나 그를 고용하여 탄광 사업을 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의 이성과 조르바의 본성에 충실한 특성을 대비시켜 이성과 본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조르바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보고 자유로운 관계를 가집니다. 거의 등수간 프로처럼 말입니다. 그는 카사노바 같은 기질이 있고 그것이 이 소설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류의 소설이 지금 시대에 한국에서 발간된다면 저자는 패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책 중에서 지금까지 저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상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받은 인상 깊은 문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뻘 속에 갇혀 있어서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지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한 법이다. 그래서 영혼은 아무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견할 수 없다.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른 것일 수 있었을까?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요?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요. 자, 젊은 양반 결정해버리시오. 아, 당신은 입만 열면 질문이구만. 산투루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될 때 산투루를 칩니다. 나도 개굴창에 대가리를 쳐박고 떨어진 겁니다. 결혼했죠. 그리고는 쭉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산투루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 자유라는 거지.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요. 그때는 내 피가 뜨거웠어요. 도무지 왜라든지 어째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물을 제대로 볼 생각하려면 나이 처먹어 분별이 좀 생기고 이빨도 좀 빠져야 합니다. 사람이란 젊은 동안은 아주 야스 같은가 봐. 두목은 배고파 본 적도 죽여본 적도 훔쳐본 적도 간음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의 정열에서 풀려나와 다른 더 고상한 정열의 지배를 받는 것. 육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엽게 여겨야지요.
육체란 짐을 싣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다니는 육체라는 이름의 짐승을 실컷 먹이고 마른 목은 포도주로 죽여주었다. 그런 때면 여자라는 존재의 모든 문은 활짝 열리는 법. 사람, 동물, 나무, 별, 그 모든 것은 상형 문자다.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의미를 짐작하려 드는 자에게는 비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강한 그 조르바가 인간을 그토록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고 일하고 싶어하는 그가 경탄스러웠다. 나라면 고행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인간을 견뎌내기 위해 그들을 가짜 깃털로 꾸며 놓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산이 처음에는 산으로 보이고 다음에는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야 다시 산이 산으로 보이는 거죠. 아마도 조르바도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자들이 오히려 공중 나는 새들처럼 골이 빈 것들일 뿐. 행복을 체험하는 동안에 그것을 의식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행복한 순간이 과거로 지나가고 마침내 나는 먹는다는 것은 숭고한 의식이며 고기, 빵, 포도주는 정신을 만드는 원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도 성만찬을 하였지요. 내 영혼을 육신으로 채우리라. 내 육신은 영혼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저 영원한 두 적대자가 내 안에서 화해하게 만들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했던 탄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붓다에 대한 원고를 펼쳐 나의 갱도를 파들어갔다. 인간의 영혼이란 어떤 기후, 어떤 침묵, 어떤 고독, 어떤 무리 속에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는 아무래도 인생의 길을 잘못 든 것 같았다. 먹는 걸로 무엇 하는지 가르쳐 줘봐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 테니. 조르바와 함께하는 동안은 시간은 다른 맛이 났다. 이것이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마치면서 잠깐 정리해보면요. 이 소설은 인간의 이성에 충실한 저자와 본성에 충실한 조르바의 대조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까지도 조르바의 행동에서 우리의 본성을 가두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본성으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